2016년에 영국의 브렉시트 이 표결이 있었습니다. 그 직후에는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이 되었습니다. 자, 그동안에 영국은 이제 당시 총리가 브렉시트 투표를 했던 총리가 책임을 지고 사퇴했고 메이 총리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메이는 질서 있는 EU와의 이혼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EU 측과 한 2년 반 시간 동안에 브렉시트, 즉 영국의 EU 탈퇴를 협의를 해왔고 그 협의안을 엊그제 투표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투표안이 부결돼 버렸어요. 찬성이 202, 반대가 432. 영국 보수당 안에서도 무려 118석이 이탈해 버렸습니다. 심지어 보수당과 자매를 맺고 있는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 10석도 다 반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부결이 되자마자 코비 노동당 당수는 제2당이죠. 노동당이 지금 251석이 있고 지금 영국의 이 보수당이 합쳐서 314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동당에서는 메이 총리를 이제 불신임을 투표를 바로 붙였습니다. 영국 참 정치 효율적이에요. 오랫동안 민주주의 해온 나라답게 시간 끌지 않고 2주 안에 이게 불신임을 할 수 있는데 불신임을 않으려면 곧바로 불신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불신임 투표에 혹시 가결되지 않겠냐. 왜? 메이가 주도해온 영국의 EU 탈퇴 합의안이 EU 측과 합의안이 부결되면서 메이가 정치 생명이 끝나지 않겠냐고 예측이 되었는데 또 막상 불신임안에 대해서 어제 새벽에 이렇게 투표가 됐습니다. 아침 신문에 나오지도 않았죠. 찬성 306, 반대 325, 즉 불신임안이 반대가 많았으니까 메이가 안 쫓겨나게 된 거죠. 19배 차로 메이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임 투표에서 살아남아서 이제 정치 생명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카메론 전 영국 총리에 비해서도 크게 재주가 없어서 이번에 이 EU와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됐을 때 이제는 끝났구나 생각을 했는데 정치 생명을 유지하는 능력이 보통이 아니다. 즉 내부에서 118석이나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런데 메이 총리가 투표에서는 또 자신에 대한 이 불신임 투표에서는 325표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지금 보수당의 아까 제가 의석 합계가 314석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당 표를 다 얻었다 해도 11석이나 군소정당에서 더 얻어왔다는 겁니다. 자, 또 메이 총리는 한 달 전인 지난달에 12월 12일 날 보수당 내부에서 메이가 해가고 있는 이 협상이 마음에 안 든다 해서 당대표 신임 투표가 있었습니다. 영국에는 총리가 당대표가 되지 못하면 곧바로 총리직에서도 쫓겨나죠. 거기서도 200대 117로 이긴 바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한 달 사이에 당 내부의 신임 투표, 또 야당이 낸 불신임 투표에서 살아남았는데 중요한 것은 브렉시트 합의안이 지금 의회에서 불신임을 대해서 자, 이 부분을 재합의를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지금 70일 내에 브렉시트를 해야 되는데 EU하고 합의안은 안 그러면 다시 한번 재투표 2차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붙여서 해결해야 되나 지금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국제 기사는 제가 이야기를 해봤자 별로 보지도 않고 해서 사실은 이게 중요한데요. 잘 하지 않는데 그렇지만은 영국의 브렉시트는 앞으로 한국의
경제적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국같이 합의를 통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전통을 가진 나라에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지금 기추가 주목되지 않습니까? 앞뒤가 꽉꽉 막혔어요. 그런데 이번에 왜 이런 EU와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의회에서 부결됐느냐? 거기에 핵심은 백스톱이라고 하는 조항이었습니다. 자, 그 백스톱이라는 조항에 대해서 영국의 이 보수당 내부에서 또 북아일랜드를 대표로 하는 이 보수당과 자매 결연 정당인 민주연합당에서도 반대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 EU와의 합의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북아일랜드 문제입니다. 자, 북아일랜드를 고려해서 이 EU와 합의한 백스톱 조항이 이번에 이 메이에 EU와의 합의안 국회 부결을 가져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백스톱이라는 것은 자, 잘 아시잖아요. 아일랜드가 지금 독립투쟁을 벌일 때 과거 영국 식민지였는데 북아일랜드는 가톨릭 교도가 많이 살고 있죠. 벨파스트가 근거지고요. 그래서 북아일랜드는 빼고 나머지 아일랜드만 독립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아일랜드에서는 이제 가톨릭 이 교도들이 많이 있고 성공회가 영국에서 이주해 간 사람이 적죠. 자, 그런데 이 북아일랜드에서 지금 이 IRA라고 하는 게릴라들이 수십 년간을 투쟁을 해오고 그래서 영국과 북아일랜드는 최근에 이제 이런 이 IRA와도 합의하고 합법적인 정당화되고 과거에 총 들고 싸우던 사람들이 의회로 가고 했지만은 영국과 북아일랜드 간에는 아주 예민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브렉시트를 해버리게 되면 북아일랜드 사람은 아일랜드를 가야 될 때 국경을 지금은 같은 EU 안에서 관세 동맹에 의해서 세관을 거치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통행을 합니다. 그래서 북아일랜드하고 아일랜드 사이에는 그냥 이렇게 넘어갔느냐라고 느낄 수도 없을 만큼 자유로운 그런 상황인데 이제 만약에 영국이 EU에서 탈퇴하게 되면 북아일랜드에 있는 사람들이 아일랜드에 있는 친척을 만나러 갈 때 외국을 가야 되는 것처럼 국경에서 통제를 받아야 되고 모든 물건이나 차량들도 다 검색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아일랜드는 우리가 영국에 소속된 자치주로 남는 것도 지금 기분 나쁜데 억지로 참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다시 EU에 탈퇴해버리면 우리는 섬처럼 고립되어서 바로 앞에 있는 아일랜드 갈 때도 이제는 국경 통제를 받고 외국에 가듯이 가야 되면 우리는 영국에 남지 않겠다. 따로 독립하겠다고 또 분리주의 독립이 이렇게 가세될 수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 전환 기간인 2020년까지 북아일랜드를 비롯한 영국 전체가 EU의 관세 동맹에 이렇게 잔류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동안에 영국이 EU에 있을 때 다 유로라는 화폐를 쓰죠. 화폐 동맹에 의해서요. 그런데 영국만은 또 거기에 빠져서 파운드화를 독자적으로 써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국이 EU를 탈퇴해도 2020년까지는 혼란을 좀 접고 영국 내부가 수습될 때까지는 관세 동맹에는 남아 있겠다. 그래서 북아일랜드 사람들이 아일랜드를 지금처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겠다 하는 조항이 백스톱입니다. 자, 만약에 그러지 않고 그냥 브렉시트가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EU 탈퇴했고 아일랜드는 EU 국가로 남아 있어서 사실상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는 하나의 민족 국가인데 물론 영국에서 이주해 간 사람이 좀 많이 살고 있지만은 이게 이제 심각해지는 사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소프트 보드에서 하드 보드, 즉 국경 통제가 엄격해지는 부분이 되면서 자, 과거에 북아일랜드 저항 독립 운동을 다시 가속화시키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월 29일 날까지 70일 안에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경제 무역 측면에서는 여전히 EU로 남아 있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동안에 이 브렉시트를 강하게 주장해온 강경파 보수당 의원들이 뭔 소리를 하고 있냐. 백스톱 조항에 따라 브렉시트가 이루어지면 영국이 2020년까지가 아니라 그때 가서 또 더 남아 있겠다 하면 사실상 EU에서 탈퇴한 거냐 아니냐라고 이렇게 구별하기가 어렵게 된다. 합의한 대로는 영국, EU 어느 쪽이 이제는 관세 동맹도 탈퇴하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 없고 서로가 합의를 해야 관세 동맹도 탈퇴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경파 의원은 브렉시트를 죽도록 국민투표 붙여서 통과시켰는데 이게 탈퇴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찝찝함이 또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18명의 보수당 의원이 이 브렉시트 EU와의 합의안을 부결시켜 버림으로써 이 메이를 옷을 뺏기려고 했고 그런 부분이 지금 메이가 식겁을 한 거죠. 또 영국하고 EU 간의 이런 미래 관계 협상이 2020년까지 합의되지 못할 경우에는 북아일랜드 문제가 점점 더 어렵게 되어가고 있어요. 강경파 의원들은 영국령인 북아일랜드가 사실상 EU 관세 동맹에 남으면서 우리는 그냥 EU 관세 동맹에 남겠다고 남겨주고 영국 본토만 브렉시트로 이제 관세 동맹까지 빠지면서 가버리는 상황이 되면 그 EU의 관세 동맹에 남은 북아일랜드는 독립을 하거나 아일랜드하고 통합되어져 갈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EU의 탈퇴에도 영국 전체가 당분간 북아일랜드 때문에 관세 동맹에 남고 최악의 경우에는 북아일랜드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영국의 지금 하원에서 백스톱 조항 때문에 이렇게 반발해서 지금 이번에 합의안을 부결시킨 겁니다. 영국은 앞으로 이걸 갖다가 어떻게 수습하려 그러냐. 플랜 B를 제시해서 이제 하원을 설득을 시키겠다. 야당을 설득시키겠다 하지만은 노동당을 비롯한 야당은 아무런 합의 없이 결별하는 노딜 브렉시트를 배제하고 제2 국민투표를 하지 않는 한 대화를 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랜 B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사람은 no deal, no problem. 아무런 합의 필요 없다. 그냥 빠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지금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사람은 이 브렉시트 혼돈을 더 이상 밀고 가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 정부가 플랜 B를 내놓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여야 의원들이 난상 토론을 하고 표결에 붙이는 부분이 될 건데 여야가 막판 합의를 통해 하원 과반수를 확보하는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황 뽑듯이 지금 과반수가 넘을 때까지 계속해서 투표를 하는 사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정부 수정안을 내느냐, 브렉시트 철회하는 거냐. 그런데 메이 정부는 브렉시트를 철회하게 되면 영국 보수당이 깨지니까 이건 못할 거고 결국은 이 수정안을 내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 수정안이 제대로 지금 나오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임 암을 통해서 메이를 쫓아내고 조기 총선을 노동당이 하려 했는데 지금 이것도 또 오늘 새벽에 부결돼 버림으로써 그것도 또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노동당은 또 계속 불신임안을 내서 보수당 안에 분열이 생겨서 메이가 한 10대표만 빠지게 되면 쫓겨나니까
그때까지 계속 밀어붙이려고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조기 총선을 준비하는데도 6주가 걸립니다. 6주는 42일이잖아요. 그런데 브렉시트는 지금 3월 29일입니다. 그러니까 조기 총선을 카드를 쓸 수 있는 마지노선도 2월 초까지가 이 한계라는 거죠. 왜냐하면 뭐 탈퇴가 먼저가 돼버리고 나면 그 뒤에 총선을 해봤자 뭘 합니까? 그러니까 탈퇴 막으려고 조기 총선을 하자는데 그것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동당은 이제 다시 국민투표 한 번 더 하자라고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다른 이 소수 야당들도 재투표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3월 29일 전에 다시 투표를 할 수 있을 건가 하는 거죠. 국민투표를 한다면 이 투표 캠페인 찬반이 서로 선전 홍보하고 준비하는 데만 6개월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브렉시트를 3월 29일 날 하는 게 아니라 연기를 하는데 이유는 저것들 다시 한번 투표 더 하면 이번에는 진짜 부결될 거다. 지난번은 52대 48이었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투표를 더 시키자. 그러면 우리는 3월 29일 아니라도 시간 더 봐줄게. 이렇게 지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딜 브렉시트라는 거는 그냥 야권과 합의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브렉시트를 해버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노딜 브렉시트라는 거는 뭐냐? 지금 딜을 해서 브렉시트 하는 합의안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EU하고 한 2년 반을요. 근데 이게 영국 의회에서 부결됐어요. 그러면 국민투표에서는 브렉시트는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노딜 브렉시트라고 하면 아예 그냥 EU하고 합의한 거 없이 영국은 우리는 EU에서 빠지겠다고 그냥 빠져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는 뭐 관세라든지 이런 게 이제 급격하게 치솟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손흥민 경기를 한국에서 못 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EU 전체의 중계권 이런 부분에서 영국이 이제 완전 빠짐으로써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영국이 이제는 다른 모든 나라와 무역협정을 별도로 전부 맺어야 되고 노딜 브렉시트 할 경우에는 영국의 GDP가 8% 정도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런데 보수당 내에 이번에 메이 합의안을 이렇게 반대해서 반대표를 던진 강경파는 공포가 가장됐으니까 그냥 노딜로 빠지자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투표를 하면 지금 지지율은 어떻게 되느냐? 46%가 EU 잔류, 39%가 브렉시트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메이 총리가 국민투표로 결정한 것을 가지고 또 투표를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다. 밀고 가겠다라는 입장을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제2국민투표 또한 쉽지 않은 겁니다. 자, 이대로 이렇게 노딜로 브렉시트가 될 경우에는 통과 절차, 물류, 국경 통제 등의 엄청난 혼란이 벌어질 수도 있고 영국의 물가가 폭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영국 시민들은 식량, 의약품을 사 제낀다고 지금 야단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2국민투표도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세계에 지금 미치는 영향이 경제에 좀 상당히 클 거라 이번에 부결된 합의안에는 2020년 12월 31일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EU 탈퇴의 과도 기간을 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영국이 EU 회원국으로서 제3국가 체결한 모든 조약이나 협정 등을 기간 안에는 인정을 하면서 탈퇴 준비를 질서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부결이 돼서 3월 29일 이후에는 영국의 EU 회원국과 맺은 모든 조약이 다 무효가 돼버리고 국경 통제, 해운, 항공 이런 모든 물류 부분에서 혼란이 벌어질 수 있고 관세 또한 심각하게 벌어질 수 있어서 영국 은행 같은 경우에는 2008년 금융위기와 유사한 사태가 영국 내에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북아일랜드가 98년 벨파스트 협정으로 이 반군과 영국 정부 간에 맺었던 이런
이 합의, 이런 그 합의 내용은 북아일랜드를 영국 땅으로 인정하는 대신에 북아일랜드하고 아일랜드 사이에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보장을 해준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결국은 백스톱도 없이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대로 왔다 갔다 못하게 되면서 북아일랜드가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지금 영국과 이 EU 간의 이번에 메이의 합의안에 보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 국경 문제가 합의가 안 되면 북아일랜드는 EU에 남겨둔다라고 돼 있다 보니까, 그러면 영국 나라 중에 한 덩어리는 EU에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빠진 이런 상황에서 이질적이고 영국과 오랜 피해 역사를 가진 북아일랜드가 과연 영국에 남아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국이 국민투표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경제에 미치는 부분이 엄청나게 어렵기 때문에 아마 영국이 지금 혼란이 가속되면서 국회의원들이 욕을 엄청나게 이렇게 듣게 되고, 그렇게 욕을 먹은 국회의원들이 견딜 수 없을 때야 합의가 될 건데 그 합의가 3월 29일 전에 되겠느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미국과 중국의 그리고 독일의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상황이 나오는 속에서 세계 금융 중심지인 영국에서 이런 노딜 브렉시트로 시한부로 쫓겨가는 사태가 발생하면 이 충격이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엉뚱하게 정치적 파동이 세계 경제의 이 위기를 가져올 상황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투표도 쉽지 않고 플랜 B도 지금 쉽지 않고 노딜 브렉시트도 쉽지 않고 어떤 형식으로든 지금 답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 영국의 이런 내부 혼란이 엄청난 정치적 소용돌이를 세계로 이렇게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애초에 메이가 하드 브렉시트로 가자라는 그런 말을 했지만은 점차 EU하고 협상을 하면서 소프트 브렉시트, 즉 EU의 관세 동맹에 남아 있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 원래 반대하던 노동당은 브렉시트에 지금도 반대하고 있지만은 영국의 보수당 내부의 강경파들까지 이거 뭐 하는 짓거리냐, 그러려면 브렉시트를 왜 하냐라고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지금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결국 메이가 택하는 길은 3월 29일이 아니라 시간 좀 더 주라 하고 EU 가서 사정을 해서 탈퇴 시한을 미루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 합의를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영국의 정치인들이 욕을 엄청 먹고 있습니다. 안 해도 될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걸 브렉시트가 가결될 줄 모르고 밀어붙였던 캐머런도 욕을 엄청나게 먹고 있고요. 자, 당시 캐머런은 어차피 국민투표를 해도 통과 안 될 거니까 당시의 EU 문제에 대해서 보수당 내부에도 불만이 지지자들 서민층으로 굉장히 세니까 또 EU의 회의적인 당내 의원들도 굉장히 캐머런에 불평을 하니까 투표 한번 붙여서 자 부결됐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다 그냥 남아있자 이러려고 했다가 이 사태를 불러일으켰고, 뒤에 이제 총리가 된 메이는 또 작년에 총선을 했습니다. 자, 총선을 했는데 카메룬에 뒤이어 이 총리가 된 메이는 자 어부지리로 겨우 총리가 됐는데 영국의 이 보수당 내 센 사람끼리 싸우면서 총리가 우연히 됐지요. 또 총리에 올라서 조기 총선 카드를 던졌다가 브렉시트를 설득하고 힘을 모아야 될 건데 국론을 더 분열시켰다라는 비판을 받고, 또 총선을 했으면 과반수 이상은 얻어야 될 건데 겨우 총선에서 1당은 됐지만은 그래도 과반수를 또 확보하지 못하면서 리더십에 이렇게 위기를 초래했다. 그리고 이번에 EU하고 합의하는 어느 쪽도 설득을 못하고 있다는 거고, 보수당 내에 지금 강경파들도 보리스 존슨 전 런던 시장이 중심이 되어서 펠러지 영국 뭡니까 독립당입니까 이 거구정당
거기하고 손을 잡고 지금 브렉시트를 이끌었는데, 자, 이런 사태가 올 거라고는 또 생각도 안 하고 밀어붙였다라는 비판도 받고 있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야당 노동당의 이 제레미 코빈 대표도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다 보니까 노동당 내부에서도 이렇게 가다가 진짜 파국을 맞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우려까지 지금 듣고, 이 사람들도 굉장히 좌파 강경 반대 노동당 내부에서 지금 불만이 가중되고 있어 영국의 정치인들이 지금 브렉시트 때문에 다 쪼다가 되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건 이 브렉시트가 금융시장을 건드려서 이 충격을 가져와서 한국에 데미지를 입히는, 즉 영국 정치인의 분란이 한국 경제를 망치는 일이 혹 생기지 않을까, 그것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 정치인들 하는 꼬라지가 이렇습니다.